독감 예방 주사는 겨울에 맞으라고 합니다. 여름에 맞으라고 안 하죠. 겨울이 본격적인 시즌이니까. 이게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지만 사람은 잘 걸려요. 여름 감기 은근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감기나 독감 시즌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겨울을 떠올리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겨울, 예전에 사스도 2003년 2월, 조류독감도 매번 올 때마다 겨울, 그리고 신종 플루는 조금 늦어서 4월이었는데 겨울 끝자락, 봄. 자, 주로 겨울에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감기, 그리고 이 5, 6월 개도 안 걸리는 여름에 걸리는 감기, 그 차이점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떡하니 우한폐렴이라고 적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라고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서 우한폐렴이라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썼어요. 제가 뭐 알아요? 네, 그랬었어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도 Chinese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언론, 미디어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싫어해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를 지나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혐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미국도 예전에는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래가지고 엄청 조심했었어요. 그런 표현.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려를 해서 조심할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는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좋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우한폐렴이라 그래가지고 우한을 싫어하고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수준이 끌어올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상인데 미국도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언론에 비상이 걸렸어요. 사실 미국에서 지금 급한 거는 플루, 올해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죠. 그냥 듣기 쉬우시라고 독감이라고 그럴게요. 올해 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치명적일 거란 예측이 진작에 나왔었고 사망자도 8,200명이 넘어서면서 우한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평균적으로 매년 미국에서 뭐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20만 명 정도가 독감 증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독감에서부터 비롯된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 거지만 이게 원인을 독감으로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으니까 이게 타당한 통계예요.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노약자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추운 겨울을 유난히 독감이나 감기 시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째는 날씨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 더 오래 생존을 합니다. 겨울이 춥고 건조하잖아요. 인플루엔자라는 단어의 뜻도 이탈리안에서 유래됐는데 이게 influence of the cold라고 해서 추위의 영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도 말고 습도, 건조한 것도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습기 사용을 권하는 거고요. 아니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네이설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코에 뿌리는 칙칙 뿌리는 식염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코를 세척하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낮은 온도, 이 추위라는 게 바이러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난방비를 더 쓰게 만드는 거죠. 그 체온을 밖의 온도에 상관없이 내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거 완벽한 조합이죠. 바이러스한테는 유리하고 우리 면역력은 악화시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열이 나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이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고 우리 백혈구는 추위에 약하니까 백혈구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바이러스한테는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열에도 해열제를 막 챙겨 먹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고열이 너무 심하거나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잠자는 것조차 너무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해열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아주 작은 미열에도 해열제부터 찾아서 아이들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 으슬으슬 초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을 내면서 땀 흘리면서 자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기 전에 조기 진압이 가능한 거예요. 크게 앓지 않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 나 감기 같다, 독감 같다. 이걸 눈치채는 게 중요하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어서 그것도 눈치 못 채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감염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독감이든 감기든 정해진 코र्스는 있지만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서 그 과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랑 습도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섭씨 6도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20시간이 지나도록 생존을 하고 32도 이상에서는 1시간만 지나도 생존율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겨울은 해가 짧죠.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듭니다. 무슨 뜻이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 계절인 거예요. 그리고 멜라토닌도 부족하기 쉬운 계절인 거예요. 둘 다 면역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또 둘 다 우리 몸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햇빛이 필요한데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겨울에 애들이 코를 칙칙거리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겨울에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같은 공기를 마시고 이 공기가 돌고 도는 거예요. 건물 내에서 공기가 계속 돌잖아요. 그 공기를 옆 사람이 마셨다가 내 폐로 또 들어오는 거죠. 내가 마시니까. 내가 뱉은 거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마시고. 그러니까 돌고 도니까 이 전파랑 확산에 일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게 되는 건데 자 그럼 한여름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몸살이죠. 그리고 원래 감기는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바이러스들이 환절기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몸이 부대끼고 힘들고 나면 몸살을 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하고 나서 뻗는다든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몸살 걸릴 수 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무리해서 몸살에 걸릴 수 있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일을 했거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놀고 나서 실컷 놀고 나서도 몸살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환절기라는 거는 일교차가 심하게 바뀐다든가 또 하루하루 외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건데 그 막 바뀌는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 체온에서 떨어지거나 너무 심하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걸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체온 유지에 온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몸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들이 박테리아가 경찰들 다 어디 갔어? 백혈구 다 어디 갔어? 이러면서 기승을 부리니까 감염이 쉽게 되는 거죠. 감염이 되니까 증상은 감기랑 비슷하게 나타나죠. 콧물, 재채기, 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콧물이나 열나는 거 말고 이 증상들을 많이 놓치시는데 박테리아가 많은 곳이 대장입니다. 대장이다 보니까 설사가 날 수도 있고 또 몸의 기력이 떨어지니까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변비나 설사는 서로 반대되는 증상이지만 둘 다 같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몸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이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또 독감 예방 접종을 권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이게 다들 독감에 걸려서 죽어라. 독감이 사스처럼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프고 죽고 막 그러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냥 데이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정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감정을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이 독감 예방 접종도 의약품입니다. 백신이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은 상품이에요. 상품 중에는 확실히 믿을 만한 상품이 있고 미심쩍은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이 믿을 만한 상품에 해당한다면 어떤 스마트폰을 어디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전화가 잘 터지지도 않고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자주 나는 그런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죠. 이 터지라는 전화는 안 터지고 배터리만 터지는,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이 독감 예방접종이 그렇습니다. 의약품이라 그랬는데
이 약품은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시험을 거치죠. 근데 이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만들어야 되니까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못해요. 사람한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다른 약품처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시장에 나오는 거죠. 독감 예방접종은 또 다른 예방접종이랑 달리 매년 맞는 건데 매년 변종하는 독감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을 해서 WHO에서 올해는 이것이 유행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만드는 건데 그 예측이 잘 빗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는 그 전년도 독감 백신의 성적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성적이 매우 저조해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50% 이상 예방 효과를 보였던 백신이 딱 3번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8, 90% 아니에요.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 40%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최선을 다 했으나 그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결과가.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예측을 하는 게 그게 한계고 우리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50%가 아니라 20%라도 효과가 있으면 그게 어디냐? 그거라도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이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독감 예방 접종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아요. 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에게 권하는 게 독감 예방 접종인데 이 노인분들이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증가하잖아요. 이게 백신이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은 판명이 나지 않았지만 의심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집단 면역을 위해서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옮기면 안 되니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면역이 결핍된 사람들을 위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줘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거예요. 다른 예방접종이랑 다르게 독감 예방접종률은 어차피 집단 면역을 논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접종률이 낮아요.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집단 면역을 떠나서 그럼 내 주변 가족이나 내 직장에라도 옮기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셔야 되는 것이 내가 독감 백신을 맞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두 종류가 있어요. 생백신하고 사백신. 생백신은 말 그대로 사른 거, 사백신은 죽은 거. 생백신은 주로 코로 흡입하고요. 사백신은 이제 주사로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다 주사로 놓으니까 이게 사백신이라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많이 맞습니다. 이게 나이 어린 애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좋으니까 많이 맞고요. 또 이게 주사로 맞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문 의료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국이나 한국으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데서 사서 손쉽게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백신이고 쉐링이라 그래서 옮긴다는 거죠. 기존에는 옮길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쉐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흔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독감 백신 말고 다른 모든 생백신에 다 해당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방문을 하려면 최근에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 받았으면 출입 금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의 불균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감이나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싶은 거잖아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단순히 이 주사 한 방에 모든 게 보장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백신 하나에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잠자는 거,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먹는 음식, 내 운동 이런 생활 습관이 다 예방접종만큼이나 아니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 정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잠을 안 자고 밤새서 놀거나 야근을 하면서 백신이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백혈구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다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은 백신이라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백신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오히려 백신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부실해서 뭐 비타민 A, B, C, D, 아연, 마그네슘 아주 기본적인 면역에 필요한 이러한 비타민조차 부족하다면 백신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 참. 갑자기 생각나는 감기 걸리면은 그때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큰 의미 없습니다. 평소에 부족하지 않게 해서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뒤늦게 증상을 없애는 것들이 아니죠. 근데 감기 초기에 아주 일찍 비타민 C나 아연, 셀레늄을 메가도스 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단순히 증상 완화를 위해서라면 뭐 해열제, 거담제, 뭐 소염제 다른 약들이 따로 있습니다. 비타민 C나 뭐 아연, 셀레늄이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연구들도 아주 초기라는 단서가 있어요. 초기, 뒤늦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우리가 이제 먹는 이 음식, 식생활의 문제라든가 휴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50% 정도에 불과한 독감 백신의 효과만큼이나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백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는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나 한계점까지 전부 다. 장점만 공개하면 그거는 홍보가 되는 거죠. 광고가 되는 거죠. 올해처럼 이제 독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다 보면 독감 예방접종을 또 안 받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그거 우한 폐렴, 그럼 우한 지역이나 중국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접종 여부는 개인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안 받은 분들을 비난하면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게 아니라 조용히 집안에 머물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하면 옮겨요. 7일 이상,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건 제가 권하는 게 아니라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언론을 보면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해요. 그걸 보고 두려움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두려움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면역력을 키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주의하고 무감각하게 막 살란 뜻이 아니에요. 유비무환 준비를 잘하는 건 좋죠.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음식 잘 챙겨 먹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걱정을 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보면 또 기본적으로 할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걱정만 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 기말고사나 뭐 수능 날짜가 다가오는데 걱정을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예습 복습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걱정만 하는 경우인 거예요. 자, 걱정이나 두려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는 하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 그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겨울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